네,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12월 2주차 10일에서 12일 조사한 건데요. 그러니까 계엄이 발표된 이후의 여론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죠. 대통령 직무평가가 긍정이 11%, 부정이 85%. 어느 정도 예측했습니다만 그래도 심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현재 지지하는 정당 국민의힘 28%, 민주당 40%, 조국당 8%, 무당층 23% 이렇게 나오네요. 참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다. 아니 어떻게 그래 100번 양보해서 계엄에 대한 그 법적인 거 내란이 아니라는 거 계엄의 정당성 잘 몰랐다고 치자. 그래 그 대통령 그냥 충격적으로 계엄? 이게 언제 때 계엄인데 지금도 해? 이런 인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법이고 나발이고 모르고 통치행위 이런 거 모르고 그렇게 반응했다고 치자.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이 40%고 국민의힘이 24%야. 이재명이 그런 범법 행위는 괜찮다는 거냐? 그리고 조국당이 어떻게 8%냐? 조국이 지금 대법원 확정돼가지고 5년 동안 그 재판을 끌어가지고 그 국회의원 빠지도 달고 창당도 하고 이랬는데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법원이 재판을 늦게 하는 바람에 질질 끄는 바람에 자 이랬는데도 조국당이 8%야? 이 여론조사가 아주 과학적으로 해서 모집단도 진짜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해서 저는 그렇게 안 했다고 믿는데요. 한국갤럽하고 그 세계적인 유명한 갤럽 여론조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한국의 갤럽 회사예요. 믿을 수 없지만 100% 양보해서 믿는다 치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들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을 용감하게 지지하는 국민들은 1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11%라는 국민은 이 윤석열의 계엄을 지지한다. 그 종편이고 지상파고 조중동이고 쏟아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판. 계엄에 대한 비판이죠. 하나도 찬성하는 여론이 없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이 레거시 미디어는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 투데이라든가 자유일보라든가 FN 투데이, 스카이데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량감이 있는데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계엄을 찬성한다고 그러면 주변에서도 지금 욕먹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11%가 있다는 거는 이순신 장군의 말이 떠오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 그리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윤 대통령에게는 아직까지 11%의 지지율이 있습니다. 나라를 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대통령 탄핵 찬성 75대 반대 21. 탄핵 반대가 21%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상계엄 사태 내란이다 71%. 내란 아니다 23%. 그러면 23%의 국민들이라는 거 아니야. 니들 여론조사한 거 100% 맞다고 치대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럼 23%는 국민 아니야? 그러면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따져봐야지. 왜 너희들 맘대로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죄로 몰아가? 니들 국민 존경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23% 국민 아니냐고. 니네 다수결도 부정하는 놈들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총리, 여당, 국정 운영안에 대해서 이거는 찬성이 23%, 반대가 68%네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한덕수하고 국정 운영한다는 거 이거는 반대가 훨씬 많이. 이건 야당, 여당 다 반대가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로 그 신뢰, 비신뢰가 조사가 나왔는데요. 우원식에 대한 신뢰한다, 비신뢰, 신뢰하지 않는다는 보면 신뢰한다가 56%, 26%가 신뢰하지 않는다. 참 국민들 진짜 너무하시네. 이재명에 대해서는 신뢰한다 41%, 51%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재명 신뢰하지 않는다가 더 많은데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납니까? 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뢰를 41%나 해요?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그다음에 한덕수 신뢰한다 21%, 신뢰하지 않는다 68%. 총리 여당 국정 운영안과 비슷한 거네요. 그 한동훈 옆에 서서 그렇게 해가지고 신뢰를 못 받는 거야. 한덕수 총리도. 왜 한동훈 옆에 서서 같이 허수아비로 춤을 췄어? 묵직하게 가만히 있든가 입 닫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지지는 못했을 망정. 원래는 총리면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따로 노는 거 봤어요? 부통령이 뭐 대통령 의견 뭐 잘못됐다고 딴지 거는 거 봤어요? 참 이러니까 윤 대통령이 참 외로운 거예요. 입 쳐닫고 가만히 계시든가. 아유 참. 근데 야 중요한 건 요겁니다.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신뢰한다 15%, 신뢰하지 않는다 77%.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지금 나온 게 우원식, 이재명, 한덕수, 한동훈에 대한 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인물들. 신뢰한다가 제일 꼴찌네. 한동훈이. 입 쳐닫으세요. 한동훈 대표님 15%만 신뢰한대잖아. 그 야당도 그렇게 빨아주더니 이제는 야당도 안 빨아주는 거야. 야당이 얼마나 한동훈 빨았어요. 언론이 얼마나 빨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꼴찌했어. 신뢰한다 한덕수보다도 못하게 15%, 신뢰하지 않는다 77%,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결판이 난 거야. 주요 정치인 중에서 한동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믿지 못할 놈들 이거 보여주시죠. 제가 봅니다. 자, 계엄 해제 찬성한 사람들인데 다 친한파죠. 뭐 이름 읽어드립니다. 이런 분들 기억하시고 각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 주세요. 나는 계엄, 나는 찬성한다 하시는 분들 여기 전화 걸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다음에 당신을 안 뽑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래서 의사를 피력해야 돼. 아니, 국민이 주인이라며 우리 주인의 의사를 표현해야 돼요. 나는 계엄 지지하는데 왜 당신 그따구로 하느냐. 이 국민의 의사를 얘기해 줘야 돼. 우리 왜 입 쳐닫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름을 밝혀드립니다. 계엄 해제에 찬성한 사람들입니다. 곽규택, 부산 서구동구입니다. 김상욱, 울산 남구갑, 김성원, 경기 동두시 양주시 연천군 을이죠. 김형동, 경북 안동, 박수민, 서울 강남, 박정아, 강원 원주, 박정훈, 서울 송파, 서범수, 울산 울주, 신성범,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우재준, 대구 북구, 장동혁, 충남 보령시, 서천군, 정성국, 부산 진구, 갑, 정연욱, 부산 수영구, 조경태, 부산 사하구 을, 주진우, 부산 해운대 갑, 한지아 비례대표. 이렇게 16명이 계엄 해제에 찬성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아주 나쁜 사람들 있죠. 친한파 탄핵 찬성한 명단 4명입니다. 김예지 비례대표, 조경태 부산 사하구 을, 한지아 비례대표, 진종호 비례대표. 조경태 말고는 비례대표인가 다시 말해서 금배지 주순 사람들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비례대표 꽂아줘가지고 주순 사람들. 그러니까 한동훈이 시키는 대로 하는 모양인데, 진종호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 또 목격자 K가 밝히고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 그거 보시고요. 또 2탄 또 나갈 겁니다. 다음 주에. 자, 조경태 의원. 전 이 조경태 의원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좌파에서 온 사람이라서 좌파에서 잘 전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뼛속 깊이 좌파들은 전향을 했어도 이게 안 되나? 윤석열 대통령 무슨 대통령이야? 윤석열이지. 이런 발언 비슷하게 했더라. 조경태 의원님 적어도 여러 번 만났잖아요. 예? 이러시면 안 되지. 현직 대통령인데 쫓겨나기로 했어요? 뭘 했어요? 아직은 결판이 안 났는데 대통령은 무슨 대통령이야? 윤석열이지. 이렇게. 민주당 애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예요. 민주당이 이재명이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아니 뭐 일반 국민들이야 그럴 수 있지. 평론가들이야 비판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이 5선입니다. 대통령 직함을 안 붙여?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그리고 탄핵 찬성. 탄핵 찬성은 뭐 조경태는 그럴 줄 알았지만 윤석열이라고 하고 직함을 안 붙여.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석에서 술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의원은 특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도 있어요.
특권만 다 누려?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야, 너들. 근데 왜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국가 원수를 갖다가 대통령자를 빼고 의원들이 얘기를 해? 군인들이나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국민들이나 양아치들은 그래도 돼. 너네들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게 이제 탄핵 찬성 명단이었잖아요. 자, 비친한파. 이건 친한파 탄핵 찬성 명단이었고, 비친한파 탄핵 찬성 명단이 있습니다.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이요. 김상옥, 울산 남구갑, 김재섭, 서울 도봉갑. 이거는 친한파는 아닌데 탄핵 찬성했어요. 안철수, 이거 진짜 간보기를 아직까지 하는 안철수, 이거 아주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나 진짜. 김재섭은 원래 이준석 똘만이에요. 이준석계예요. 김상옥이 이거는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7명이 탄핵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한 명만 더 이탈하면 탄핵이 가결될 것 같은데, 탄핵이 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봐라. 국민들이 어떤 선택하는지. 그리고 너희들 국회의원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 탄핵을 이렇게 대통령을 무법천지로 몰아놓고 또 국회의원 될 것 같아?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한 사람들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봐. 자, 시민혁명입니다. 광화문에 나와주세요. 불만이 있든 없든, 광화문 집회 방법에 문제가 있든 없든 그거 따질 때 아닙니다. 무조건 머리수 하나라도 보태주세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을 숨기고 있으며 계엄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원문을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계엄 선포문은 세 가지 방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국가 세력을 일시에 처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당시 박헌영의 남로당 세력의 잔재가 확대되어 오늘날의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으로 반국가 세력이 제압되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6위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을 추종하는 자들로 인해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고 대기업을 해체하려고 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장 등 대통령이 지목한 인사들을 다 탄핵하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을 건국 이후에도 없었던 일을 국회가 자행했습니다. 셋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린이 돌보미, 경찰 판공비, 군부대 부사관 및 직업군인들의 월급 상승안을 전면 부정하고 0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등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없어 부분적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몰수히 모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한민국을 원치 않는 분들은 차라리 북한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세력과 북한을 선택하는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4.19 혁명은 학생들이, 5.16 혁명은 군인들이 나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완성할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드림.